만약 인류의 찬란한 문명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거대한 재앙이 저 광활한 우주에서 날아온다면 우리는 과연 그저 속수무책으로 지켜만 봐야 할까요? 아니면 인류의 지혜와 기술을 모아 그 위협에 정면으로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의 한가운데 서게 만들었던 2029년 지구와의 아찔한 조우가 예고되었던 소행성 아포피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이는 단순한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인류를 위협했던 실존하는 우주적 위협이었고, 이에 맞서 우리 인류가 고심했던 최초의 궤도 변경 작전, 그 첫 번째 시나리오에 대한 기록이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아슬아슬한 재난을 극복하는 과정을 넘어 인류가 미지의 우주적 위협에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떤 구체적인 노력으로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지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지적 탐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했던 이 거대한 도전과 그에 대한 인류의 대응은 어쩌면 미래 우주 시대를 살아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전해줄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제 시간의 문을 열고 2004년으로 돌아가 볼까요? 2004년 6월 19일 미국 애리조나주에 위치한 키피크 국립천문대에서 한 천문학팀이 밤하늘을 관측하던 중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작은 천체를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수많은 소행성 중 하나일 뿐이었죠. 하지만 며칠간의 추가 관측과 정밀한 궤도 분석을 거치면서 과학자들은 놀랍고도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작은 암석 덩어리가 훗날 아포피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될 지구를 위협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이죠. 초기 분석 결과는 전 세계 과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 소행성이 2029년 4월 13일 금요일에 지구와 충돌할 확률이 무려 2.7%에 달한다는 예측이 나온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작은 숫자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주 공간에서 지구와 소행성의 충돌 확률이 이 정도로 높게 예측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눈앞에 닥쳐올지도 모르는 대재앙의 그림자를 선명하게 느끼게 된 것이죠. 이 소행성에는 아포피스, 에퍼파이즈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이름은 고대 이집트 신화에 등장하는 어둠과 혼돈, 파괴의 신에서 유래했습니다. 태양신 나를 삼키려 했던 존재로 알려진 아포피스처럼 이 소행성이 지구의 문명을 삼켜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긴장감이 당시 과학계와 대중 전체를 뒤덮었던 겁니다. 종말의 신이라는 이름은 그저 상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구를 향해 돌진하는 이 거대한 암석 덩어리가 실제로 인류 문명의 종말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공포를 담고 있었죠. 갑작스러운 소행성 충돌 경고는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고 과학자들은 잠 못 이루며 위협에 대한 추가 분석과 해결책 모색에 매달렸습니다. 만약 아포피스가 지구에 충돌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문가들은 그 충격이 수백 메가톤급의 핵폭탄과 맞먹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는 광범위한 지역에 엄청난 파괴를 가져오고 기후변화를 유발하며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이처럼 아포피스는 단순한 천문학적 발견을 넘어 인류가 우주 환경 속에서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동시에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종말의 신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인류는 이 거대한 위협 앞에서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죠. 과연 인류는 고대 이집트 신화 속 태양신처럼 이 거대한 혼돈의 신으로부터 지구를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인류가 아포피스의 궤도를 변경하기 위해 어떤 놀라운 과학기술적 방법들을 고안하고 설계했는지 그 치열했던 노력의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네, 바로 그 질문이 인류의 머릿속을 맴돌았죠. 과연 인류는 스스로의 힘으로 저 멀리 우주에서 다가오는 재앙의 궤도를 기어이 바꿔낼 수 있었을까요? 종말의 신이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을 가진 아포피스에 맞서 지구를 지켜내기 위한 인류의 첫 번째 시나리오가 비로소 구체화되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과학자들은 잠시도 쉴 틈 없이 머리를 맞대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과학기술적 해법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으며 치열하게 논의했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적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인류의 지혜와 기술이 그야말로 시험대에 오른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논의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운동량 충돌체를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당구공이 다른 공을 쳐서 궤도를 바꾸는 것처럼 고속으로 비행하는 우주선을 소행성 아포피스에 직접 충돌시켜 그 운동량을 전달하는 방식이죠. 목표는 아포피스의 속도와 방향에 아주 미세한 변화를 주는 것이었는데요. 언뜻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이 미세한 변화가 수백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우주 공간을 지나 지구에 도달할 때는 엄청난 궤도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마치 작은 조약돌 하나가 거대한 강물의 흐름을 바꾸지는 못해도 수십 년 후 강 하구의 지형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소행성의 정확한 질량과 구성, 그리고 충돌 시 발생할 수 있는 파편화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난관이 많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소행성을 여러 조각으로 쪼개어버려 오히려 예측 불가능한 더 큰 위협을 만들어낼 수도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 대안으로는 좀 더 섬세하고 우아한 방법, 바로 중력 견인선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방식은 우주선을 소행성 아포피스 가까이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면서 우주선 자체의 미약한 중력으로 소행성을 서서히 끌어당겨 궤도를 수정하는 원리입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실로 거대한 물체를 조금씩 잡아당기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강력한 한 방보다는 꾸준하고 지속적인 힘을 통해 궤적을 변경하려는 시도였죠. 이 방법은 소행성을 파괴할 위험이 거의 없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작전 수행에 훨씬 더 긴 시간과 정교한 우주선 제어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수년에서 수십 년에 이르는 장기적인 임무를 계획해야 했고 그만큼 예측 불가능한 우주 환경의 변수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후의 수단이자 가장 논쟁적인 방법인 핵폭발도 배제할 수 없는 선택지였습니다. 물론 소행성에 직접 핵폭탄을 터뜨려 산산조각 내는 재난 영화 같은 시나리오는 아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소행성 표면 근처에서 핵폭탄을 폭발시켜 발생하는 강력한 복사 에너지와 충격파로 소행성을 밀어내는 스탠드오프 폭발 방식을 고안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돛에 바람을 불어넣어 배의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말이죠. 이 방법은 단시간에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파편 생성, 방사능 오염, 그리고 국제적인 핵무기 사용 논란 등 심각한 윤리적, 정치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인류의 운명을 걸고 핵폭탄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과연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만 했죠. 과학자들은 이 모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각 방법의 장단점은 물론 성공 가능성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치열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아포피스의 궤도를 변경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설계는 단순히 공학적인 문제를 넘어 인류가 직면할 수 있는 가장 복잡하고 중요한 결정 중 하나였죠.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미지의 우주 공간에서 전례 없는 도전에 나서야 했기에 그 무게감이 남달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사와 ESA 같은 국제 우주기구들은 물론 전 세계 수많은 과학자와 공학자들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소행성 충돌 위협은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었기에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이었던 것이죠. 지구 방위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그들은 국경을 넘어 정보를 공유하고 기술을 교환하며 공동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오는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효율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각국의 정부 대표들은 회의실에 모여 과학자들의 브리핑을 듣고 예교적, 정치적 난관 속에서도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심했죠. 소행성 위협은 국제사회에 우리 모두는 한 배를 탔다는 절박한 깨달음을 안겨주며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각인시킨 셈입니다. 지구 방위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국경을 넘어 정보를 공유하고 기술을 교환하며 공동 연구를 진행한 인류는 소행성 위협 앞에서 우리 모두는 한 배를 탔다는 절박한 깨달음을 얻으며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깊이 각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포피스와의 대결은 단순히 다가오는 재앙을 막아내는 것을 넘어 인류 문명사적으로도 중대한 전환점이자 진화의 서막을 알리는 사건으로 기록되었죠.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 우주 환경에 대한 인류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재정의하게 됩니다.
과거 인류는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경외감을 느끼거나 때로는 미지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을 품은 채 그저 수동적인 관찰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운석이 떨어지면 그저 하늘의 뜻으로 여기거나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곤 했죠. 하지만 아포피스는 우리에게 더 이상 관망만 할 수 없다는 준엄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제 인류는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고 우주에서 다가오는 위협에 주체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인류가 불을 발견하고 도구를 사용하며 자연을 통제하기 시작했던 원시 시대의 혁명과도 비견될 만한 우주적 스케일의 자기 보존 본능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포피스 작전은 단순히 하나의 소행성 궤도를 바꾸는 공학적 성공을 넘어 인류가 우주를 대하는 태도에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위협적인 경험은 인류에게 행성방어 시스템이라는 개념을 현실화시키는 강력한 동기가 되어주었죠. 우리는 더 이상 막연한 위험에 떨지 않고 우주를 끊임없이 감시하며 잠재적인 위협을 조기에 식별하고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구 근접 소행성 추적 프로그램은 더욱 고도화되었고 우주망원경과 지상 관측소는 우주 공간의 작은 움직임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또한 아포피스 사건은 미래 우주 개척의 방향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류는 단순히 달이나 화성에 발자국을 남기는 것을 넘어 태양계 내의 다양한 천체들을 탐사하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죠. 소행성 자원 활용이나 심우주 탐사 기술 개발은 이제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또 다른 위협이 닥쳐온다면 우리는 이번처럼 당황하지 않고 훨씬 더 정교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우주 공간에 대한 지식과 기술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닌 인류의 지속적인 번영을 위한 핵심 역량이 된 셈이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인류는 끈질긴 생존 의지와 탁월한 문제 해결 능력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습니다. 소행성이 충돌하여 폐허가 될 뻔했던 가상의 지구 모습은 우리에게 끔찍한 경고를 주었지만 동시에 인류가 얼마나 강력한 의지로 스스로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 우주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명확히 보게 되었고 어쩌면 우주에 건설될 미래의 기지처럼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포피스는 인류에게 도전이자 동시에 우주시대를 향한 거대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준 셈입니다. 아포피스라는 거대한 우주적 도전은 단순히 재난을 피하는 것을 넘어 인류가 스스로의 운명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겠다는 새로운 의지를 일깨워준 문명사적 전환점이 되었죠. 우리는 우주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더 이상 수동적인 관찰자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는 위협에 주체적으로 개입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존재로 진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성장한 아이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듯 인류는 이제 지구를 넘어 우주 환경 속에서 자신들의 터전을 지키고 확장하려는 담대한 첫발을 내디딘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미래 우주 탐사의 방향과 행성방어 시스템 구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행성 충돌 방어는 더 이상 공상 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닌 실제로 인류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로 인식되었으니까요. 전 세계는 아포피스 사건을 계기로 우주 공간의 위협을 감시하고 예측하며 필요하다면 궤도를 변경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 개발과 국제적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다지게 되었습니다. 우주 망원경과 지상 관측소는 우주를 향한 우리의 눈과 귀가 되었고 미지의 소행성들이 언제든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었죠. 아포피스 작전은 먼 훗날 인류가 우주 시대를 되돌아볼 때 가장 중요한 이정표 중 하나로 기억될 것입니다. 지구라는 요람을 벗어나 광활한 우주로 나아가기 위한 인류의 끈질긴 도전 정신과 탁월한 문제 해결 능력이 집약된 순간이었으니까요. 이 경험은 우주 탐사가 단순한 호기심 충족을 넘어 인류 문명의 지속적인 번영과 확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임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우주에 대한 깊은 이해가 곧 인류의 미래를 결정짓는 열쇠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아포피스의 충돌 위험이 최종적으로 해소되는 순간이 찾아왔을 때 전 세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겁니다.
그것이 정교한 궤도 변경 작전의 성공 덕분이든 아니면 더욱 면밀한 재분석을 통해 충돌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든 말이죠. 이 순간은 단순한 위협의 종료를 넘어 인류가 직면했던 거대한 우주적 위협 앞에서 과학기술의 힘, 국제사회의 굳건한 협력, 그리고 무엇보다 인류의 강인한 의지가 어떻게 결합되어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대서사를 써 내려갔는지를 온 세상에 각인시킨 감동적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포피스 이야기는 우리에게 우주시대 인류의 자기보존 능력과 미래를 향한 도전 정신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가장 강렬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우주라는 미지의 영역에서 인류가 얼마나 위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었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인류가 얼마나 끈질기게 생존을 갈망하고 또 얼마나 탁월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존재인지를 증명해 보인 셈입니다. 소행성 충돌로 폐허가 될 뻔했던 가상의 지구 모습은 우리에게 끔찍한 경고를 주었지만 동시에 인류가 얼마나 강력한 의지로 스스로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포피스에 대한 기억은 단순히 과거의 위협으로만 남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현재 진행 중인 우주방위 시스템 구축과 미래 행성 간 이동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테니까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기후변화나 팬데믹 같은 다양한 지구적 위협들 앞에서 인류가 어떻게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여운을 남기면서 말이죠. 미지의 우주는 여전히 많은 비밀을 품고 있지만 아포피스 사건은 인류가 우주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첫 번째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인류의 우주를 향한 탐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우리는 그 여정 속에서 또 다른 놀라운 발견과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인류의 이야기는 우주에서 비로소 진정한 서막을 올린 셈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